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케어만 아카데미 11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경제지표가 좋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고 경제지표가 안 좋을 때는 매수를 준비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올라서 경기가 좋을 때 수익 실현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 좋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들은 대단히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습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가 4월달, 5월달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도 FOMC 진행하거나 이런 대형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늘상 하게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리듬을 좀 잘 타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대단히 큰 악재, 세상을 뒤바꿔놓을 만한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좋을 때 매수하는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녹이 나가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소주 먹고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좀 그렇다고 막 달리고 있을 때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늦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리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파도 타기 할 때 파도를 갖다가 제대로 타는 것들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그것이 뭐다? 바로 매크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타는 연습을 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에 보면 다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죠. 그런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워닝 머티리얼즈 이야기하기 전에 앞단에 살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팩트를 좀 파악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하고 특히 코스피 지수 원인은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미 수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국 수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강국인 한국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비율이 70%잖아요. 환율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70%라고 하면 거의 다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적중률이 70% 이상이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리고 미국채 2년 금리, 이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의 변동폭, 그것이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일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자들의 마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투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WTI를 번외로 좀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WTI와 S-오일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것들은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점 잘 생각해 주시고요.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워닝 머티리얼즈 영상 찍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샘플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문득문득 자주 보지 않는, 사실 돈도 안 되는 거니까 지표 보는 건 사실 지겹거든요.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그런 거 보는 연습이 더 쉽습니다. 그럼 저녁 때 한 번 정도씩만 보시면 되니까 적어도 한 1, 2개월 정도 차트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는 연습을 좀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최근에 변곡점 포인트는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1386원 여기 찍혀 있지 않습니까? 전날이 4월 24일이나 6일쯤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왔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달러 강세로 넘어갑니다. 이 구간이 변곡점이 있었던 곳이 뭐라고요? FOMC 회의, 그 다음에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살짝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FOMC 회의가 정작 있었던 날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로 나타났죠. 그 후로다 또 급락해 1350원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구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빨간색 구간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서 이 구간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면 다시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오는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가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사유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금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관하고
미국인 같은 경우는 환율에 상당히 큰 민감한 요소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민감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맨날 실적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거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갖다 확 변경하거나 또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이런 지표를 갖다 기본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내린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환율이 1380원을 넘길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 것들이겠죠.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고점이 한 1380원 선에서 마무리 질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조정이 깊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것들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는 느낄 수는 없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요 구간 정도 수준이면 다 대부분 해결이 되겠구나. 전 저점보다는 높이 나타날 것임에 틀림이 없구나. 왜? 전반적으로 시장 우호적으로 가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저점으로 갈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ECB나 이런 곳에서 금리를 갖다 인하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다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을 좀 잡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연동성 부분만큼은 마치 환율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일자별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의 연동성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갖다 한번 가져왔습니다.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는 구간엔 코스피 지수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보통 이런 구간들이 나타난 것들이 최근에 보면 5월 17일 이후부터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수가 상당히 안 좋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구나. 내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수익을 투자를 진행할 때는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무슨 생각, 환율에 임계점 부분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또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와중 속에서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된다? 실적 좋은 종목들을 갖다가 찾아놓고 저점 공략을 하거나 혹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물타기 하는 전략을 쓸 때도 있잖아요.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분들께서 지금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할 타임이 아니냐, 물론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저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날, 그래서 제가 볼 땐 적어도 말하면 환율이 급등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멈추는 날, 반등하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그쯤에 보면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제가 그런 것까지 오늘 샘플을 들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보면 일치하진 않겠지만 자 이렇게 한 번씩 선을 그어볼게요. 자 대부분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아마 특별한 날일 거예요. 아마 쉬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환경 자체가 무슨 이변이 있어서 그런 건데 100% 일치하진 제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서로 우리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날이 있겠죠. 이런 구간이 무슨 날이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실제로 보시면 변곡점 구간이 나타나는 구간이죠. 그런 선회하는 구간, 교차점, 그러니까 서로 임계점에 도달해서 환율이 서로 방향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겠죠. 이렇게 환율이 내려오다가 턴하거나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는 이렇게 교차점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갖다 시그널로 잘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환율 포지션이 높았냐, 낮았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낮은 구간에서 여기 지금 1359원에서 1367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아니야. 이거 올라가는구나 라고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그런 변곡점들을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1359원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는 분위기네 라고 느끼게 되면 최근에부터는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이렇게 위에서 변곡점, 아래에서 변곡점에서는 이런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방향이 일방적으로 갈 때는 글쎄요. 대부분 일치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투자하신다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채 2년물 국내 이걸 왜 보냐 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식이고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뭐 이런 내용들 관련된 것들 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 자체가 이거로 다 대변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 국채 금리가 빨간불을 띄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코스피 지수도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돼요? 높은 데서 계속 저점으로 딱 떨구고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것도 역시 변곡점이 있습니다. 보통 채권 금리는 우리가 짜근짜근 움직이기 때문에 변곡점을 느끼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보면서 변곡점을 느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대부분 눈치가 가장 빠른 것이 채권 시장하고 환율 시장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항상 저는 유념 있게 보면서 투자 포인트 잡고 어떤 경우는 제가 지금은 잘못 들어온 타임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는 것들이 바로 이런 구간들을 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런 표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점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4.9에서 쭉 또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그닥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인트들 저런 것들을 잘 감지해 주시고 저렇게 오다 다시 위로 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 우리가 채권 시장 같은 경우 하루가 이렇게 하루의 일자가 말입니다. 5월 15일 이렇게 하루로 늦게 보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한국 시장이 열리게 되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하루가 늦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되고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당일 열리기 때문에 당일자 일자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WTI하고 서비스로 S-오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자, 제가 1월 1일부터 1월 초부터 해서, 그죠? 유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하락을 했잖아요. 어때요? S-오일의 모습은 똑같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WTI 그럼 유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고, 유가의 좀 바닥점은 어디냐라고 생각해보면, 저기 보면 76불, 뭐 이 정도 구간 정도까지 가고 나면, 거의 바닥까지 다 오겠네, 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바닥을 알 수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5,000원, 뭐 67,000원, 뭐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 그럼 유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엄청 더 싸지려고 한다고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그렇죠. 뭐 전쟁이라든지 분쟁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면 틀림없죠. 그래야지 유가가 더 내려갈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만한 이유는 별로 보이지 않죠. 그러면 저 구간에서 다시 일정한 스펙을 두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S-오일 같은 경우도 저 모습을 보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경제 지표를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가가 싸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 S-오일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S-오일하고 WTI 유가 좌우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른쪽이 WTI, 왼쪽이 S-오일입니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가가 예를 들어서 75달러에서 87달러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 정도 예를 들면 상승한 폭을 계산해 보면 수익성으로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S-오일이 67,000원에서 84,000원 간 게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매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WTI를 직접적으로 원자재를 투자하게 되면, 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특별한 법을 하나 정한 게 있어요. 항상 보면 수익금의 10%를 갖다가 원천 징수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성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대체 투자로다가 S-오일 같은 걸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건 세금이 없잖아요. 자, 올라가는 스펙과 떨어지는 스펙도 훨씬 더 크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체 투자할 때 S-오일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S-오일을 샘플로 들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S-오일 정도가 65,000원 정도 가면 쌉니다. 매수할 만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저점이 유가는 75.54, 여기는 64,700원. 이 부분만 체크해 두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좋겠다. 자,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가가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저런 거 한번 투자해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용이한 것이 바로 S-오일을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65,000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얘기도 다 근거 없이 얘기 드리는 것들은 아니고 바로 이런 스펙에 의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을 가지고 우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걸 찾아가면서 매수할 땐가 수익을 실현할 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매크로 변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미국의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를 갖다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움직이는 폭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원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부분 큰 경제 지표는 무조건 미국의 지표를 보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 따라서 그것들이 움직일 때 결국은 이런 거죠. 미국 최근 2년 금리가 5% 쪽에 가까우면 우리는 매수 준비를 하고요. 4.5 쪽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수익 실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음에 금리를 0.25% 낮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스펙을 조금만 낮춰보시면 됩니다. 자, 5%가 상단이 아니고 4.75하고 다시 4.25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춰서 계산하고 우리가 매수 타임, 매도 타임을 갖다 정해놓고 가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지금은 좀 캐시를 좀 많이 만들어놔야겠구나. 비중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잘 해주시면 훨씬 더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한 번, 두 번 더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래서 한 번에 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이 정도 상식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하면 좋겠다. 무엇보다 이렇게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을 아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불과 이게 나타난 기간이 뭡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 드릴 텐데, 저 유가를 한번 보시면 1월달부터 우리 5월달 오는 동안 생겼습니다. 그럼 5월달부터 어느 정도 구간까지 상승 구간이 존재하겠죠? 네, 2달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가 도달돼야 된다고요? 전 저점 부분.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음에 낮춰지게 되면 72달러 이 정도 수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달러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어맨 아카데미 도움 되셨습니까? 큰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